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과학 여러분의 과학요정 지니쌤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미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의 강의 속에 있는 핵심 단어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찍어주는 이 핵심 단어 잘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물질관과 원소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물질관부터 볼게요. 물질관이라는 것은요, 물질에 대한 생각,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어떤 물질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 고대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다양한 물질관들이 있었어요. 그 물질관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줄게요. 자, 첫 번째는요, 탈레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수학자이자 또 과학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물로 다 이루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고요. 식물의 씨앗에 물을 주니까 새 생명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물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물 가지고 되겠어? 아니, 더 필요하지.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물론 깊은 연구는 안 되겠지만 이런 다양한 깊은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물질관을 펼쳤는데요. 현대 과학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도 역시나 유명한 과학자고요. 보일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원소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를 쪼개다 보면 아주 작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그러한 물질이 딱 나오잖아요. 그 성분이 바로 원소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라부아지에가 또 주장을 했습니다. 라부아지에는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 아주 고대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그러한 주장 물질관들을 딱 증명해요. 물을 지금 모든 물질의 근원이다라고 했는데 물 분해할 수 있어. 수소와 산소하고 분해했어. 그러니까 이 물은요, 더 이상 이렇게 모든 물질의 근원이나 또는 가장 작은 원소는 아니야. 라는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사람이 이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고 또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이러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을 펼친 사람이 라부아지에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짠! 원소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원소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원소는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잖아요. 그 물체들은 각각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요, 120여 가지가 있어요. 120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원소들로 우리 다양한 물체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0개는 자연적으로 있는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고요. 나머지 30여 가지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원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질에 따라서도 우리가 각각 이용을 해서 다양한 물체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요. 이 원소들의 기호를 잘 적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 기호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함께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원소들 소개하면서 동시에 원소 기호도 같이 함께 보는 거야. 자, 이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건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H로 씁니다. 대문자로 써요. 자, 그 다음에 헬륨은요. 헬륨 해서 헬륨 이렇게 해서 적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로 적어요. 자, 리튬이라는 원소는 리 해서 Li 해서 적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릴륨 배 해서 Be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붕소는 그대로 그냥 B라고 적을 수 있고요. 탄소는 C, 질소는 N, 산소는 O, 플루오린은 F. 자, 이렇게 해서 원소 기호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줄. 자, 네온 있습니다. 네온, 네. 나트륨, 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Mg입니다. Mg. 알루미늄은 Al이에요. 소문자 L, 알루미늄. 자, 규소 SI예요. SI, 실리콘. 규소가 영어로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SI.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황, S. 염소, C, L 역시나 소문자. 그 다음 아르곤, 이렇게 해서 적어줄 수 있고요. 칼륨은 K, 칼슘은 CA. 그 다음에 구리는 CU, 철은 FE, 은은 AG, 금은 AU, 납은 PP, 아연은 ZN, 아이오딘은 I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적어볼 수 있었나요? 자, 이 원소들뿐 아니라 우리 새로운 원소, 새롭게 들은 원소들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수소나 산소 이런 거는 많이 익숙하게 들어봤는데 뭐 베릴륨이냐, 뭐 마그네슘 또는 아연, 아이오딘, 아르곤, 염소 이런 것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플루오린.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소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원소 기호 또한 정확하게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잘 외워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원소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불꽃 반응이 되겠습니다. 불꽃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불타오르겠죠? 그죠? 근데 그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색을 보고 이 원소네 라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불꽃색을 비교하면 물질 속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꽃색이 보라색으로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칼륨이 들어있구나. 노란색으로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나트륨이 들어있구나 라고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물질이더라도 그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색이 같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소금 같은 경우 염화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염화나트륨도 있고
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물질에 공통적으로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을 똑같이 불꽃 반응을 시켰을 때 동일하게 노란색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그 속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불꽃색이 나타난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양한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색 살펴볼까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 이렇게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스트론튬은 빨간색, 리튬도 스트론튬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자, 구리는요, 청록색이죠. 그죠?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금속 원소들의 불꽃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불꽃놀이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알겠죠? 자, 그러면 원소를 확인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 공개합니다. 바로 짜잔! 네,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이에요. 스펙트럼이 무엇일까요? 일단 먼저 여기를 볼게요.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바로 무엇이냐?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한 거예요. 이 분광기라는 것은요, 빛을 나누다라는 건데요. 마치 프리즘처럼 이 햇빛을 나누어서 관찰을 하는 거야. 그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바로 이러한 무지개색의 연속적인 띠가 나타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빛을 나눠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띠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이렇게 햇빛 같은 백색광을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무지개색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띠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연속 스펙트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쓸 겁니다. 짠! 네, 선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선 스펙트럼은 그러면 어떻게 관찰을 하는 것이냐? 자, 원소의 불꽃색이 있었죠. 그죠? 그 원소의 불꽃색을 똑같이 분광기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특정 부분에서만 밝은색 부분으로 밝은색으로 뭔가 띠가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난 선의 띠를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은 물질 종류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선 스펙트럼의 특징 한번 볼까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도 다르게 나타나고 위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굵기도 굵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수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 스펙트럼으로 이용을 하면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 있었잖아요. 좀 전에 같은 빨간색을 띠고 있었던 불꽃색 기억나요? 바로 스트론튬과 리튬이었는데요. 그죠? 이 리튬과 스트론튬은 동일하기 때문에 불꽃색이 동일해서 우리가 눈으로는 제대로 확인을 잘 못합니다.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불꽃색을 각각의 불꽃색을 분광기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이 선 스펙트럼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자, 두 개의 선 스펙트럼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리튬에 파란색도 좀 들어갔고 여기 하늘색도 살짝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약간 주황색, 빨간빛 나는 주황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띠를 이루고 있는 이게 바로 리튬의 선 스펙트럼이 되겠고요. 스트론튬은 좀 다르죠. 선이 더 많아, 리튬보다. 여기 파란색이 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지금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위치가 좀 다르고 빨간색으로 한 줄 더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원소를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함께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선 스펙트럼으로 이용을 하면 물질에 여러 가지 원소가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섞여 있더라도요. 그 섞인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그 스펙트럼 여기 선 띠에 다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여러 가지 원소가 섞여 있더라도 각 원소의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라는 사실. 그래서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물질 A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어떤 것이 여기 잘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물질 A에는요, 다양한 지금 선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소들이 섞인 상태거든요. 자, 리튬의 선 있나 볼까요? 리튬은 지금 이쪽에 선이 하나 있네. 여기 동일하게 있어요. 여기도 하나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물질 A에 지금 리튬의 선들이 아주 동일한 위치, 동일한 굵기, 개수까지 다 여기에 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은 바로 물질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스트론튬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포함되지 않은 띠가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포함되지 않은 곳에, 이곳에 지금 이 스트론튬은 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론튬은 물질 A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이구나 라고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잘 알겠죠? 자, 이처럼 원소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 정확하게 잘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원자와 분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원자가 되겠습니다. 자, 원자란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예요. 우리 좀 전에 원소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었죠? 원소는요, 말 그대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었다면 이 원자는요, 그 성분 자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 기본 입자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원자의 구조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원자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뭔가 우리 중요한 거, 핵심이야, 아주 중요해, 중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원자핵도 마찬가지로요, 원자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플러스라고 적혀 있죠. 원자핵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녀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원자핵 부분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우리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쌩쌩쌩 돌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녀석 보이시죠? 그죠? 이 녀석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짠! 네, 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는요, 지금 여기 보이세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그죠? 전자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녀석으로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량이 매우 작아서요, 이 원자의 질량을 좌우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굉장히 질량이 작기 때문에 주변에서 정신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원자의 구조 함께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내용, 원자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요, 지금 방금 봤듯이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었는데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달라집니다. 또한 그에 따라 전자의 개수도 달라져요. 좀 전에 봤던 그 원자 중심에 원자핵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플러스 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전자의 개수 세어봤어요? 전자의 개수가 6개였어요. 그래서
플러스 6, 마이너스 6 하니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에 따라서도 이 숫자가 또 달라져요. 자, 한 원자에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들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으므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 체크해 주시고요. 중성이 뭐냐면 플러스를 띄거나 마이너스를 띄지 않는 상태. 그죠? 정 가운데 중성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소 원자의 지름이 약 1억 분의 1cm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직접 이 원자 하나하나를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원자의 특징,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 종류별로 다를 수 있다. 플러스 5도 될 수 있고요. 플러스 8도 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종류별로 다르고 그에 따라 전자의 개수도 다른데 이 둘은 동일한 숫자, 그죠?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바로 분자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분자는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이 나타나요. 자, 좀 전에 봤던 원자는요, 원자 자체가 홀로 이렇게 있으면 성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혼자서 있기도 힘들어. 세상에는요, 항상 안정된 상태,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 결합된 상태가 바로 분자,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분자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2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예외도 있죠. 하나로 이루어진 분자도 있습니다. 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자,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우리 원소기호 배웠으니까 한번 원소기호로 적어볼게요. H.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또 하나 있네요. H. 이 둘이 결합해서 H2. 이렇게 해서 수소 분자 형태로 존재해요. 실제로 이 공기 중에 뭐 수소나 산소나 이런 기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기체들이 혼자 원자 단독으로 막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H2 또는 O2 이런 식으로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자식 적는 방법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전 선생님이 원소기호를 이용을 해서 함께 수소 분자를 적어봤었죠. 수소 분자 말고 그럼 좀 더 다양한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분자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여기에는 H2O 바로 물 분자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익숙하죠? 그죠? 자, 이 물 분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 이 앞에 숫자가 2라는 게 크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 앞에 큰 숫자로 적혀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은 바로 물 분자의 개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자, H는 수소야. 알죠? O는 산소였어. 알죠? 네.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각각의 원소 기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요, 꼭 결합할 때 H2O, 즉 수소가 2개가 들어가요. 산소는 하나만 들어가. 그래서 그 개수, 원자의 개수를 잘 적어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 원자의 옆부분 아래쪽에 바로 각각의 개수,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원자는 2, 그 다음에 산소는 산소 하나인데 그럼 1이 어디 갔나요? 네, 산소 원자의 개수가 1, 원자 개수가 1일 때는요, 1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분자를 쓸 때 H2O 이런 식으로 적고요. 이 분자가 2개가 있다 또는 뭐 3개가 있다 하면 앞쪽에 분자의 개수 숫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분자의 모형과 분자식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자식으로 좀 적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산소 분자 나왔어요. 산소 원자 하나, 둘 해서 두 개가 결합해서 O2 이렇게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 있죠? CO2. 아, 탄소와 산소 두 개가 결합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질소 분자,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78% 있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이 질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N2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N2. 자, 그 다음에 물 분자 했었죠? 물 분자 H2O. 그 다음에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와 수소 3개가 결합한 NH3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분자들의 모형을 보고 분자식을 적어볼 수 있었어요. 우리 원자와 분자의 개념과 각각을 적어보는 연습도 정확하게 잘 해주세요.